그래서 잘 해놓은 임플란트에 환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왜냐면 위턱은 위에 스컬에 여기에 붙어있고 아래턱은 떨어져 있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훨씬 단단해요. 위쪽은 보통 3-4달 가요.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제 목표예요. 우리가 약간은 말장난일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하면은 얼마나 오래 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임상가로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정해진 단어가 있어요. 반영구적입니다, 언니. 그러거든요. 반영구적이란 건 뭐냐면, 저도 잘 해야겠지만 환자의 협조도 정말 중요해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를 하나 새로 얻은 건데, 새 치아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치주염 때문이면은 관리가 부족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임플란트 했다고 나 이제 깔끔한 임플란트가 들어갔으니까 뭐 관리 기존처럼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협조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어딘가 임플란트에 힘이 집중되진 않는지, 뭔가 문제는 없는지 계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 해놓은 임플란트에 환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감히 단언컨대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평생 쓸 수 있어요. 임플란트 한 번 신고. 근데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안 불편하니까 그냥 안 가버린 거예요, 치과를. 안 가고 뭐 그냥 관리도 소홀히 하고 하면은 약간은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 임플란트에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건 위험한 행동일까요?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우리 자연치의 잇몸보다 약한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가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게 조르면 조를수록 구강 내 수많은 세균들에 대해서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완전히 그 최전방 수비수인 거야. 구강 내 세균으로부터 내부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연치들은 이게 되게 잘, 왜냐면 아주 미세한 파이버들이 다 박혀있다고. 그러니까 딱 잡아주지. 그러니까 웬만큼 뭔가 문제가 있어도 버텨요. 근데 임플란트는 티타늄이잖아요. 얘들이 박힐래도 박힐 수가 없어. 약해. 약하니까 뭐가 들어오기 되게 쉽다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약하니까 너무 세게 하면은 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관리를 얘기하는 게 강도보다는 꼼꼼함. 그러니까 미세한 틈을 잘 닦아줘야 돼요. 여러 군데를 다. 치실 너무 좋고요. 치간 칫솔도 치간 공극이 크다면 아주 좋은 관리법이고, 전동 칫솔이 처음에 왜 나온지 아세요? 장애아들, 혼자서 스스로 양치하기 힘든 사람들을 칫솔 자체가 진동을 주고 떨어주면서 움직여주면서 잘 닦아라,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나온 건데, 요새는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아예 제가 제 추천은 아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진동만 주는 게 있어요. 초음파로. 그거를 쓰면은 사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크게 부담을 안 주고, 대신에 이제 전동 칫솔 쓴다고 이게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이러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양치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치아가 몇 개인 줄 알죠? 당장 치과를 가보세요. 그래서 몇 개인지 봐. 그리고 여기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번호를 세면서 닦으세요. 그러면 놓칠 게 없거든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어쨌든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이게 상황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명확한 것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훨씬 단단해요. 왜냐면 위턱은 위에 스컬에 여기에 붙어있고 아래턱은 떨어져 있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훨씬 단단해요. 단단해서 아래쪽에 심으면 좀 더 빨리 이를 올릴 수 있어요. 보통 2달 봐요. 2달. 보통 2달 보고, 위쪽은 보통 3-4달 봐요.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임플란트가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분, 임플란트가 벽에 못을 박듯이 그냥 신고 끝이 아닙니다. 절대. 임플란트의 역사를 설명은 또 너무 기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그거 재밌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근데 임플란트라는 것은 뼈에다 심은 다음에 얘들이 붙어요. 신기하다. 이 티타늄이 뼈랑 붙는다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임플란트 뼈에 심어놓고 이렇게 탁 치면, 안 붙었으면은 뼈랑 임플란트가 분리가 되겠지. 근데 그거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 궤면은 딱 붙어있고 뼈 있는 데가 붙어져. 얼마나 잘 붙어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붙는다니까? 붙으니까 그 씹는 힘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은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주 고정이 좋거나 뼈 상황이 되게 좋아서 임플란트 심는 것도 정말 나이스하게 되고, 뭐 물 흐르듯이 그냥 진료가 쫙 됐어요. 그러면 전 다음날 오면 됩니다. 수술 다음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즉시 로딩이라고 하죠. 네, 상황마다 다른데 평균치는 2달, 3달이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상악동이라고 하는 위쪽 공간 아래쪽에, 그러니까 위니 어금니에 보면 뼈 높이가 엄청 얇아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1, 2mm 이런 거는 5, 6개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더 오래 걸린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치과 가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 아까 말씀하신 상악동이라는 게 네. 뭔가요? 위쪽 턱에 여기 보면 코가 있잖아요. 우리가 코가 있고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큰 동굴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글로 가요. 그리고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뼈가 꽉 차 있으면 막 무거워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그 공간이 이렇게 팽창이 돼요. 넓어져요. 근데 어느 사람은 이게 너무 넓어지는 거야. 너무 넓어졌으면 뼈가 그만큼 손해를 봐버려요. 그러면 이 뒤에가 막 엄청 얇아요. 근데 임플란트 심으려면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없잖아요. 그럼 못 심느냐? 그건 또 아니죠.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얼마든지도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0.5mm도 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임플란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를 학문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보통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 그 픽스처라고 하는 고정체를 뼈 안에 넣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이 하나 올라가고 기둥 위에 이가 씌워진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 거의 대다수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심었는데 기둥이 이미 있어. 네, 기둥이 이미 있어. 그럼 그 위에 이만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이거 되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약하다 그랬는데 이게 약한데 이게 흔들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안 그래도 약한데 흔들려가지고 여기를 다 깨져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면 세균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으려면 아예 한 덩어리인 거지, 애초에. 이거를 심어놓으면 얘가 흔들려도 흔들려봤자지 크게 안 흔들릴 거야.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이게 뭐 그렇게 흔들리겠어요? 부러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정도 종류가 있다, 요새는. 그렇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스템, 덴티스 이런 게 임플란트 종류는 아닌 건가요? 그거는 회사 이름이죠. 여기 제가 막 쓰면 꽉 채울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회사 이름이고요. 그걸 임플란트 종류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약간씩은 다 이제 특허 때문에 모양이 다릅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임플란트의 근원적인 형태가 다른 걸 종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요새 뭐 표면 처리가 워낙 다르게 뭐 나오는데, 제가 장담컨대 요새 나오는 임플란트들은 어느 정도는 다 하이 퀄리티를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뭘 쓰시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뭐가 임플란트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실 치과에서도 잘 못 골라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디지털이죠. 0.1 치과 디지털. 디지털. 특히 저희 그 서울 0.1 치과는 장비로서는 사실 자신 있거든요. 대학병원급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